오늘 그냥 제가 고민한 건 뭐냐면 그냥 전체적으로 그 기존의 그 유통 뭐 주얼리도 패션도 이쪽 회사를 저희가 이제 하나 브랜드 액티베이션을 하고 있는데 왜 이 블록체인이 들어오게 되는지 그리고 그걸 갖고는 또 어떻게 다른 느낌을 줄 수 있는지를 그냥 기획서처럼 쭉 전체서부터 이렇게 쭉 가서 어느 구조면 되겠다 정도만 좀 고민을 해본 걸 갖고 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죠. 시장이라는 건데 이게 주얼리 시장을 이렇게 쭉 보면 그냥 주얼리가 되게 오래됐잖아요. 한국에서 되게 오래됐는데 그 오래된 걸 갖고 여러 회사가 중저가 브랜드, 아주 비싼 뭐 보석이나 뭐 이런 브랜드들은 따로 시장이 이제 형성돼 있고 중저가 브랜드에 이제 우리 광고주도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떻게 브랜드를 갖고 어떻게 시장을 이제 가져가는 시점 한번 본 거예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만 보면 그러니까 주얼리를 조금 이 니치 시장 쪽으로 해서 우리는 브릿지 주얼리다. 그래서 이제 개념을 만들어서 접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 시장도 보면 그냥 20대가 누리는 어떤 미학하고 신 프린세스에서 김연아를 써서 그냥 보통 시장하고 자기들을 이제 분리시켜서 어떤 개념을 붙여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보통 이제 주얼리를 보면 선물하는 주얼리들이 꽤 많잖아요. 좀 중저가 시장, 뭐 자기 뭐 결혼 기념일은 아닐 테지만 뭐 발렌타인데이 뭐 이럴 때 그냥 고백하고 선물하면서 사서 주거나 생일 때 주거나 친구끼리 주는 시장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어떤 패션의 한 부분처럼 나 자신을 좀 재발견하는 어떤 주얼리다. 이렇게 좀 유저 쪽의 어떤 성향이나 나를 좀 찾거나 뭐 이런 쪽으로도 접근하는 유저 이미 쪽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좀 있는 것 같고 같은 맥락에서 어떠한 이 그냥 패션의 경향을 쫓아가는 프렌치 뭐 센슈얼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뭔가 어떤 뭐 미국 국내 젠 스타일이나 이렇게 어떤 유행하거나 외국의 어떤 것들 들어오거나 이렇게 해서 어떤 주얼리 어떤 디자인 철학 같이 해서 좀 팔리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냐면 뷰티풀 모먼트 캠페인인데 얘네들은 스톤 엣지라고 굉장히 이런 순간들을 유튜브의 동영상으로 계속 시리즈로 만들어서 유저 이미지를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이 보석을 가져라. 그래서 이 쭉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유튜브에 자기네들 채널로 해서 막 설렘 뭐 해서 뭐 쭉 슬쩍 보면 이게 친구하고도의 그래서 브랜드에 대한 얘기는 하진 않고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 가장 소중한 순간에 우리 제품을 사라. 이렇게 해서 어떠한 의미를 주는 주얼리가 갖는 선물의 의미 이런 거를 동영상적으로 이제 캠페인을 전개한 거고 예, 솔롭스키인데 얘네들은 어떠한 예술 장르 마스터피스 시리즈를 1년마다 이렇게 쭉쭉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되게 어떠한 그냥 일반적인 주얼리랑은 다르고 제품적인 가치가 예술하고 접목되는 부분에서 뭔가 솔롭스키는 좀 격이 달라. 뭐 이런 얘기를 그냥 제품의 어떤 가치, 예술 콜라보를 하면서 이렇게 좀 제품적인 가치를 좀 해놓은 부분이 있고 요거는 이제 어떠한 전달하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 패키징을 좀 달리 하는 게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장미 안에다가 이렇게 싹 같이 껴서 준다거나 카네이션에 준다거나 해서 기존에 보면 이게 제품보다 어떤 패키지나 받는 부분에 좀 고민을 한 그래서 전체적으로 쭉 둘러보니까 어떠한 뭔가 브랜드에 대한 의미, 주얼리의 의미, 또 주얼리를 새로운 장르 아니면 시장 쪽 아니면 같이 또 원래 그 인생에서 뭐 어떤 소중한 순간에 갖는 거나 이런 쭉쭉쭉 갈 길은 이 정도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이런 브랜드 이미지에 있어서는 사실 뭐 블록체인이 껴들 것도 없지만 저희가 그 광고주 쪽에 할 때도 이렇게 많은데 또 원 오브 댐을 하나를 더 늘린다고 해서 그 브랜드가 액티베이션이 될 것이냐 부분에 대한 고민이 된 거죠. 그래서 차라리 그러지 말고
그 브랜드를 경험을 통해서 이 브랜드는 되게 괜찮은데 이런 쪽이 낫겠다. 그냥 이미지 쪽이나 이런 기존의 그 주얼리 브랜드가 한 것보단 그 브랜드 주얼리를 뭐 차거나 아니면 유통 과정이거나 경험할 때 뭔가 이 브랜드 새 거네 아니면 좀 다르네 이렇게 좀 얘기해 주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 브랜드의 경험을 어떤 곳에서 우리가 이제 힌트를 가져왔냐면 디즈니가 이제 이 예약을 하잖아요. 디즈니 월드나 디즈니랜드에 예약을 하면 팔찌를 먼저 보낸다. 집으로. 팔찌를 보내면 이 팔찌 안에 고객의 모든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인식을 해서 그 팔찌를 찬 순간부터 브랜드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쑥 여행을 하고 팔찌를 딱 내는 순간 그 사람 이름을 불러줘. 직원이 여기 딱 돼 있어서 그전에는 뭐 고객님 오셔서 그러면 그렇게 안 하고 뭐 예를 들어 브랜드 스타벅스 커피 처음이야. 오랜만에 처음이야. 반갑다. 뭐 이렇게 인사를 해서부터 방문을 열고 들어갈 때 얘가 평소 추운 걸 좋아하는지 더운 걸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분의 식당을 딱 같은 팔찌로 모든 게 되니까 딱 좋아하면 음식도 네가 좋아하는 감자튀김이 여기는 더 많이 들어있는 요리예요. 이걸 드실래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것까지. 그리고 거기에 있는 뭐 캐릭터 상품점 같은 거 기프트샵 딱 들어가면 띡 되면 얘가 좋아하는 어떠한 상품 구성을 매장 직원이 안내해줘요. 그래서 마치 나를 굉장히 친밀하게 알고 있는 친구처럼 모든 브랜드에 대한 경험이 달라져. 놀이기구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차별성보다 그래서 어떤 브랜드의 경험을 그런 식으로 좀 가져오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선물하는 사람 입장이 되게 타겟에서 이번에 중요해서 경험을 해봤더니 사는 사람은 예를 들면 남자다. 잘 모르는데 막 뒤져보고 어떤 게 좋은지 요즘의 디자인 경향은 뭐고 얘가 받으면 좋아할지 엄청 고민을 하잖아요. 고민하는데 결론은 선물 받는 순간 짜자잔 하고 주면 그때만 여자는 안 해. 와 좋네. 혹은 주얼리인데 마음에 안 들지만 뭐 그래도 선물 받았으니까 받고 좋아 뭐 이런 이벤트 그 짧은 순간만 하는데 전체적으로 얘가 준비해서 고르고 미리 가서 살고 포장하고 그 여자를 생각하고 뭐 이런 선물하는 사람들의 사실 마음이 더 중요한 건데 그거는 잘 모른다. 이게 어떠한 브랜드를 경험시키는 데 대한 페인 포인트가 아니겠냐. 그래서 이거를 좀 해결하면 조금 다른 브랜드하고 좀 다른 부분이 생기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본 거예요. 그래서 방향은 선물하는 모든 사람이 좀 행복하게 그 블록체인을 중간에 껴서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가 이제 가고자 하는 구조인데 이 깜짝 선물한 사람은 해당이 안 돼. 하지만 이제 얘가 이제 만약에 내가 어떤 여자한테 선물하겠다. 그럼 그 여자의 주소를 쑥 넣어. 그러면 그 여자한테 뭐 즐겨 쓰는 어떤 SNS 쪽으로 당신을 위한 선물이 준비되고 있어요. 어떤 선물이 되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뭐 이런 웰컴 메시지가 딱 떠. 그래서 싹 누르면 그 사람한테 미니 카탈로그가 싹 돼요. 거기서부터 이제 이 여자가 예를 들어 카탈로그 뭐 누구 정화 씨를 위한 당신만을 위한 카탈로그입니다. 그래서 세팅된 거, 뭐 옷 입는 스타일, 뭐 미리 이제 사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정보를 입는 그 정보를 통해서 가면 얘가 머무르는 시간이 있죠. 많은 보석이나 주얼리에 머무르는 시간이 쿠키화도 할 수 있지만 쿠키보다는 사실은 블록체인이 더 투명하고 신뢰성이 있으니까 그 정보가 다시 구매자와 판매자 동시에 서로 가요. 그러면 얘가 선택한 게 아니라 눈여겨본 거잖아. 그런 재미를 남기는 거지. 눈여겨본 거에 야, 이 반지 좋네. 이쪽 갔다 머무는 시간 본 거, 뭐 한번 클릭해보고 더 자세히 본 거 이런 것까지 다 정보 올라서 본 카탈로그 통해서 본 정보를 보니까 이제 구매자한테만 이제 판매자가 요거 세 개가 마지막 가장 후보고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얘가 여기에 대해서 가상화폐로 결제를 미리 세 개를 해놓은 거예요. 그럼 그거를 여자가
어느 날 탁 있는데 뭐 이런 우리는 박스를 만들어 웰컴 박스 같이 해서 웰컴 박스가 싹 도착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저것 해볼 수 있게 거울도 달려있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판매자는 만약에 그런 거 없이 그냥 보냈을 때 분실의 위험, 뭐가 있고 또 뭐 이런 것 때문에 미리 블록체인으로 반결제 상태에서 리스크 가서 그 여자가 여기서 하나 요거 갖고 싶어 아니면 다 갖고 싶어 요것만 갖고 그러면 갖고 보낸 거 빼놓고는 나머지가 그 블록체인에서 구매가 되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취향을 모르고 아무나 샀을 때 기쁘지 않은 것 그리고 숨기가 되고 있는 단계부터 나만 위해서 뭐지 누가 보내지 뭐 다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시간에 대한 이거를 그냥 블록체인의 어떤 신뢰들을 통해서 해결을 하는 이런 모델도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한 거고 근데 블록체인은 내가 잘 모르니까 이게 정확히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신뢰도를 통해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나중에 이제 결제까지 해서 실질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계속 연결돼서 어떠한 그 고리를 형성하는 기본 블록체인의 어떤 취지나 쓰임 뭐 이런 거는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여기 이제 제가 오늘 스터디를 하고 싶은 주제인 것 같아요. 네.